자, 이번 시간은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라는 주제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교재는 이제 53페이지를 보시게 될 텐데, 일단 용어의 정의부터 가야 되죠. 그래서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측량의 종류를 따질 때 이동 측량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복구 측량이라고 하는 거, 지적 확정 측량, 지적 재조사 측량, 이런 측량 등이 있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검사 측량을 해야 되고요. 그 내용이 지적 공부에 반영이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토지 이동이라고 한 것은 30회 때 좀 엽기적인 문제가 한 문제가 구성이 됐는데, 일단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게 8개가 있었죠. 계속 반복해서 잡으셔야 돼. 그래서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신규 등록이라고 하는 것과 등록 전환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바다였던 토지를 공유 수면을 매립을 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신규 등록이라고 불렀었죠. 요거랑 같이 연계해서 설명드렸던 주제가 뭐가 있었냐면 저런 게 있었어요. 바로 지목이라고 해서 양어장이라고 하는 거, 육상의 어류 등을 이렇게 키우기 위한 토지, 이걸 우리가 지목을 양어장. 그런데 이제 30회인가 29회인가 그런 문제가 나왔었죠. 해상의 어류 등을 키우기 위한 토지. 그래서 양어장에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뭔 얘기냐면 바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바다를 공유 수면을 매립을 하게 되면 그때 지적 공부에 처음으로 등록되는 과정, 이걸 우리가 신규 등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한편 우리가 지목이라는 게 28개가 있었는데 임야라는 지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7개 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야라고 하는 것은 임야대장, 임야도를 통해서 일정한 사항을 공시를 하게 된다. 나머지 27개 지목은 토지대장, 지적도를 통해서 공시가 이루어진다. 근데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지목 임야라고 하는 것이 형질 변경 등을 통해서 토지의 주된 용도가 바뀌게 되면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 적는 것을 가리켜서 등록 전환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토지의 이동 중에 한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럼 세트로 갈게 분할과 합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겠죠. 토지의 분할과 합병이라고 하는 거, 하나의 토지를 두 개로 쪼개는 것을, 두 개 이상으로 쪼개는 것을 분할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두 개 이상의 토지를 합치는 것을 합병 또는 이제 합필이라는 용어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할 합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뼈대가 됐던 게 지목 변경, 축척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목 변경이라고 하는 것도 토지의 이동 사유. 앞에서 우리가 토지의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주된 용도라는 개념으로 28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형질 변경 등을 통해서 지목 변경하게 되면 지적 공부에다가 이걸 표시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걸 지목 변경. 한편 축척이라고 하는 것, 총 7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습니다. 기억해 볼까요? 토지 대장에 등록하는 지도, 지목이라고 하는 게 27개가 있게 되는데, 이건 지적도에다가 표시를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7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축척, 우리가 지적도의 축척이라고 하는 게 7종,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 3000, 6000분의 1 해서 6의 배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까지는 500, 600, 1000, 1200 이렇게 하니까 5의 배수, 6의 배수 이렇게 가다가 나머지 2400, 3000, 6000분의 1이라고 해서 뒤쪽은 다 6의 배수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000분의 1이라는 축척은 없었고요. 2400분의 1은 있었다. 그 다음에 3000분의 1이 있었고요. 6000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실 때 면적 계산함에 있어서 소축척 지역과 대축척 지역을 구분해서 봤습니다. 소축척 지역 같은 경우는 1000분의 1, 1200분의 1, 그 다음에 2400, 3000, 6000분의 1 이런 것을 우리가 소축척이라 불렀었고, 여기서 면적을 표시할 때 자연수까지만 표시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에 비해서 대축척 지역 500분의 1, 600분의 1 또는 이제 경계점, 좌표 등과 비슷한 지역, 여기는 소점 한 자리까지 면적을 표시를 하게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축척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소축척을 대축척으로 바꾸는 것을 가리켜서 축척 변경이라고 부른다. 다시 갑시다.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거, 신규 등록, 등록 전환에 있었고, 분할과 합병, 변경이 2개가 들어가요. 지목 변경,
축척 변경이라고 하는 거. 예, 그다음에 이제 등록상 정정과 등록상의 말소라고 하는 거. 원래 이제 등록상 말소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외우기 편하게 등록상의 정정과 등록상의 말소 이렇게 8가지 항목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토지의 이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 공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여기는 이제 소유권에 관한 내용도 일부 공시가 되게 되죠. 그런데 토지 표시항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라고 하는 거 이것에 바꿔주는 거, 이걸 바꿔주는 것을 토지의 이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렵지만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는 8개가 줄줄줄 나와야 돼. 그래서 앞에서 우리 측량이라는 개념을 공부할 때 이동 측량이라고 해서 자 토지 이동이 있으면 측량을 하게 된다. 그런데 측량 안 했던 게 지목 변경이라고 하는 거 측량 안 했었고요. 합병도 측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요 얘기와 같이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거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 교재 가지고 보시면 토지 이동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재 53페이지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롭게 정하거나 라고 해서 새롭게 정하는 걸 뭐라고 한다? 신규 등록이라고 부르게 되겠죠. 변경하는 경우 자, 먼저 등록 전환이 있겠고요. 분할 합병이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목 변경, 그리고 축척 변경이라고 하는 것, 또는 등록상의 정정, 잘못, 또는 뒤에서 이제 등록상 정정을 공부할 텐데, 이게 이제 잘못 기재가 된 경우 등은 바꿔주는 거, 이게 변경에 해당되고요. 마지막, 자, 말소하는 거. 말소는 한 가지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라고 하는 거에서 요렇게 8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토지의 이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토지의 이동이라는 것은 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표시에 관한 항목의 변화를 가리켜서 토지의 이동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바로 밑에 관련 기출 문제 볼까요? 보니까 토지의 이동 종목이 아닌 것은 해서 답은요 5번 소유자 변경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우리가 8개 항목은 당연히 어떻다? 토지의 이동이라고 봐야 되죠. 신규 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축척 변경, 그리고 등록상 정정, 등록상 말소까지는 토지의 이동 사유가 되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 소유자의 변경 이런 것들은 토지의 이동 사유가 아니다 해서 오늘 주로 이제 논의하게 될 게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라는 얘기인즉슨 토지 표시 항목을 변화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하나가 소유자의 변경 내용을 변경 기재하는 것도 지적 공부의 정리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하나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챕터에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 딱 외워서 그냥 끝장을 보셔야 될 그럴 주제. 여기는 이제 깊이 있게 갈 주제는 아니고요. 먼저 신규 등록이라고 하는 거 검토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새로 조성된 토지라든가 또는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신규 등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중간에 교재에 숫자가 하나 나와 있을 거예요. 60일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게 토지 이동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얘기를 하지 않게 되면 다 며칠? 60일. 나중에 바다로 든 토지 등록 말소 얘만 나중에 이제 90일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뒤에 공부하시겠고 해서 다 60일로 해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일단 가야겠고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60일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고요. 자, 신규 등록할 때 첨부 서류 등 관련해서 23회 땐 가면 출제가 됐어요. 자, 이 문제는 사실은 그냥 찍으라는 문제입니다. 이걸 뒤지게 파봤자 확률상 다시 나올 확률이 대단히 낮다. 그래서 23회 때만 구성이 되고 그 후로 한 번도 관련 지문도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 가지고 이제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문제 바로 가서 볼까? 23회 때 A형 8번 문제에서 구성이 됐던 거 토지 소유자가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 자, 지적소관청에 첨부해야 될 서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긴 볼 텐데 거의 의미 없어요. 그래서 신규 등록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첨부할 서류라고 하는 것은 이런 토지가 새롭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국가나 지자체가
확인해 주는 것을 가리켜서 첨부 서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서 첨부. 여러분 교재 보시면 그런 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공유 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 검사 확인증 사본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무인도가 있는데 내 거야. 아직 지적 공부에 등록 안 됐으면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서 그걸 첨부해서 신규 등록을 할 수 있다. 바다를 메꿨습니다. 그럼 준공 검사라고 하는 게 마지막 단계가 될 텐데 이거 첨부해서 내 땅 새로 생겼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면 된다. 그다음 세 번째 도시계획구역 내 이런 거 나와 있죠. 이런 건 지금 전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건 2001년도 전에 있었던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지금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 후에도 그냥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는 그냥 법조문 그대로 카피해서 내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은요, 공법에서 공부하실 때 현재 용도지역, 도시지역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다 사라져버렸다고. 그래서 자, 그게 지자체 이런 표현 나와 있을 거예요. 지자체 장애 명의로 등록하는 때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이건 뭐냐면은 개념을 굳이 설명드리면 지자체에서요 토지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거다, 지자체 거다, 경기도 거다, 서울시 거다라는 식으로 새롭게 등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총괄청이라고 하는 게 기재부 장관인데 나라의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서 이게 경기도 것이다라고 하는 협의한 문서의 사본 이런 것을 얻어다 바로 같이 첨부를 해서 그 외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앞에 나와 있던 것들 세 개 다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이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문제 보시게 되면 뭐 도시군 관리계획도 사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군 관리계획도는 그거죠. 용도지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무슨 용도지역이다. 이런 식의 개념을 도시군 관리계획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거의 지금 이제 문제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설명드렸지만 아무 의미 없고요. 다시 갑시다. 신규 등록이라고 하는 거 사유가 발생하면 굳이 해야 된다면 얼마? 60일 내에 신규 등록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토지 소유자가 신규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지적소관청이 어떻다? 지적공부에다 그 토지를 등록을 해주게 된다. 이 정도의 이슈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문제 구성된 것도 없었고 그 다음 등록 전원이라고 하는 거 아까 설명드렸던 거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라고 하는 거 이게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형질 변경 등을 통해서 토지의 주된 용도가 바뀐다라고 하면은 이제 27개 중에 하나 임야라는 지목을 제외한 나머지 27개 중에 하나의 지목이 되게 되면 지적도 토지 대장에 바꿔 적는 거 이걸 등록 전원이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거의 의미 없어요. 자, 지금 8년 동안 지문 1개 정도 구성이 됐었나? 1개도 안 나왔었네. 이런 것을 등록 전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며칠 내에 된다고 써 있어요? 60일 내. 따로 외울 거 아니고 그냥 무조건 다 며칠? 60일. 이게 30회 때 나왔었는데 그렇게 좀 지저분한 문제, 전체를 다 묶어서 냈던 문제. 그래서 자 지금요 신청에 따른 토지 이동 종목이라고 해서 지금 신규 등록 전환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할 게 분할과 합병이라는 개념. 자, 분할과 합병도 마찬가지예요. 따로 얘기를 하지 않게 되면 굳이 날짜가 나오면 얼마? 60일 내에 분할 신청을 한다거나 합병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는 먼저 분할이 나와 있네요. 분할이라는 주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거의 의미가 없고요. 굳이 날짜 나오면 얼마? 60일 내. 그래서 토지 분할 신청은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땅을 쪼개고 싶을 때 어떻다? 분할 신청을 하게 된다. 근데 요거 할 때 항상 이제 기억하실 게 국토기획법에 가면은 개발 행위 허가 받아가지고요. 마지막에 준공 검사라는 걸 거쳐야 되는데 토지 분할이라는 것은 어떻다? 준공 검사를 요하지 않는다. 왜? 자, 우리가 토지 분할을 하고 싶으면 토자 지적 측량 수행자한테 바로 측량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자 검사 측량 시도지사 또는 지적 소관청이 검사 측량을 해서 토지를 분할해주는 절차를 거쳐요. 그래서 토지 분할은 개인이 마음대로 쪼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알아서 할 거기 때문에 똑바로 땅을 쪼갰나 안 쪼갰나는 준공 검사라고 하는 것은 요하지 않는다. 해서 그냥 들어두시면 돼. 그래서 나중에 공법 국토기획법 할 때 이게 이제 하나의 출제 포인트가 되는데 그냥 같은 얘기 듣다 보면은 그게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토지 분할이라고 하는 거, 자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서
등록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 이제 보게 되면은 여러분 교재 56페이지에 지문 한 개 나와 있어요. 날짜 60일짜리. 해서 토지 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의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내 지적소관청에 토지 분할을 신청해야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며칠? 60일. 등록 말소만 나중에 90일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모르면 한 며칠? 60일.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깊이 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토지 분할에 관한 부분을 논의를 해보겠고요. 이 토지 분할하니까 생각난 게 경계 얘기 한번 체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요거 한참 앞에 공부해서 다 기억을 못 하실 수가 있겠는데 그냥 좀 이게 화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토지 분할 관련해서 경계라는 주제가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에서는 하나, 둘, 셋, 세 가지네, 네 가지 출제 이슈가 있었죠. 세 가지가 되겠구나. 첫 번째, 경계 설정 기준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소유권을 기준으로 경계 설정합니다.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오고 나와도 답 아니고 자, 뭐가 있었죠? 유하무중 절성에서 높낮이 차이가 있을 때는 하단부, 그 다음에 높낮이 차이가 없을 때는 중앙, 그 다음에 이제 절투된 부분 어떻다? 상단부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쟁점이 안 됐고, 최대 만주의, 최대 만수의 바깥쪽 어깨 부분. 요게 이제 출제 이슈. 요게 하나의 쟁점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것과 이제 같이 연결되는 게, 우리가 토지를 분할한다라고 했을 때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토지를 분할해서는 안 된다. 지금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 이 토지를 이렇게 분할을 한다 했을 때 혹시 이렇게 건물에 걸치게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확도사 또는 확도시라고 하는 게 있었죠. 먼저 국가와 관련해서 확정 판결이 있다. 확정 판결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유가 있으니까 바로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했을 것이다. 이 정도는 뭐가 가능하다. 바로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관리객선이라고 해서 도시군 관리객선은 지자체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도시군 관리객선에 따라서 분할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니까 지자체가 인정하는 거니까 이렇게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해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 그 다음에 공공사업 등에서 사업 또는 시행자가 굳이 일정한 이유가 있어서 토지 분할 신청하게 되면 그럼 뭔가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다?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해도 된다. 마지막 쟁점이 이거 있었죠. 바로 좌의 설파 종지라고 해서 이렇게 토지 분할을 통해서 경계라고 하는 것이 정해지게 되면 지적소관청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는 것을 작성 비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출제 포인트 세 번째로 구성이 됐었죠. 바로 좌의 설파 종지라고 해서 좌의 설파 종지, 경계점의 좌표라고 하는 거, 경계점 위치 설명도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계점의 사진 파일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계점 표지의 종류라든가 지목이라고 해서 실제 지목과 공부상 지목 이런 것들을 얻었다. 바로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소위 토지 분할과 관련한 쟁점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체크할게요. 최대 만주의, 최대 만수의 바깥쪽 어깨 부분, 확도사 걸리게 되면 어떻다?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해도 된다. 그리고 하나만 더 바로 좌의 설파 종지. 이게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할 사안이다. 해서 이게 이제 경계라고 하는 개념이 결국은 토지 분할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돼서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토지 분할이라는 개념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뭐예요? 토지의 이동 사유에서 신규 등록전환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분할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병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합병이라고 하는 거, 두 개 이상의 토지를 엮어서 하나의 토지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합병. 그래서 합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합병은 면적 등을 측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작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엮어서 이제 구성을 했는데, 합병을 할 때는 두 개 토지의 면적을 더하면 되는 것이지 따로 측량을 할 필요가 없다.
두 개의 토지가 있다고 했을 때 합병을 한다라고 하면 중간 경계를 지으면 되는 거니까 따로 어떻다 측량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 앞에서 자 지난 시간에 측량이라고 하는 거 지적 기준점 측량, 소위 기초 측량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세부 측량이라고 해서 면적과 경계를 정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을 세부 측량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합병에 있어서는 경계를 정할 때는 그냥 중간을 지우면 되는 문제였었고요. 면적도 그냥 두 개를 더하면 되는 문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합병 신청 관련해서 지금 이제 29회 때 나왔던 문제, 등기법에서 나왔던 문제와 연계가 되는데 합병 신청도 굳이 날짜 나오면 며칠 내 60일 내에 합병 신청을 해야 된다. 일정한 사유가 있어서 합병을 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면 어떻다? 60일 내 합병 신청. 날짜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 다른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외울 게 뭐라고요? 다른 경우는 어떻다? 합병할 수 없다. 뭐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냥 내용을 따지지 말고 어차피 뭐 설명해봤자 돌아서면 그냥 뭐 어차피 잊어먹게 돼 있어요. 이런 선생이 없어. 그냥 내용 설명을 안 해주잖아요. 그냥 다른 경우 어떻다? 합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합병 불가능한 사유가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6번, 7번. 여기서 나오는 그림으로는 6번, 7번. 6번, 7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제일 뒤에 있어요. 원래 합병이 불가능한 사유가 1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16번째 항목이에요. 그럼 17번째를 왜 안 내고 지랄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출제원 마음인데요. 17번째 항목은 너무 길어요. 지문 자체가 너무 길어갖고 읽다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오고 합병 불가능한 사유하면 무식하게 공부하면 어떻다? 다른 경우는 어떻다? 합병할 수 없다. 뭔지 모르지만 두 개가 다르다. 그러면 어떻다? 합병할 수 없다. 두 개가 아기가 안 맞는다고 그러면 어떻다? 합병할 수 없다. 근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 주소가 다른 경우와 공유 지분이 다른 경우라고 돼 있죠. 그래서 두 개 토지가 있습니다. 두 개 토지가 있는데 A라는 토지가 있고 B라는 토지가 있어. A라는 토지도 소유자가 갑이고 B라는 토지도 소유자가 갑으로 돼 있어. 근데 우리가 토지 대장을 보게 되면 뭐가 나와요? 소유자, 변경된 날과 원인, 소유자의 성명,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A라는 토지에 나와 있는 토지자 갑의 주소와 B라는 토지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의 주소가 다르다. 그러면 어떻다? 합병할 수 없다. 왜 그래요? 그냥 다르면 합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단순화시켜야 돼. 다르면 어떻다? 합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합병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주소를. 만약에 두 개의 주소가 틀리다고 쳤을 때, 자, 이 합병을 하면 어느 쪽 주소로 쓸 거야? 지랄 같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하려면은 뭘 먼저 하고 그냥 주소 바꾼 다음에 합병 신청을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주소가 다른 상태에서는 어떻다? 합병을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앞에서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라는 개념을 얘기하면서 소유권의 지분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만약에 이 A라는 토지가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 B라는 토지가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다. 근데 얘는 여기는 60대 40이고 여기는 50대 50이다. 이런 식으로 지분이 다르면 합병을 하면 또 지분을 뭐라고 표시해 줄 거야? 계산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지분이 다른 경우 어떻다? 합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외우실 게 뭐라고요? 다른 경우 어떻다? 합병할 수 없다. 이 외에도 몇 개 더 있어요. 근데 이제 복잡하니까 다른 경우 어떻다? 합병할 수 없다. 토지의 표시 항목이 지랄 같아진다고 다를 때 합병을 시켜버리면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우리가 이제 토지대장 임야 대장에서 자 외워야 될 때 면적과 이동 사유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문제는 그 외에도 소유자에 관한 항목이나 이런 게 몇 개가 있다고요. 자 그럼 나머지 볼까요? 지번 부여적이 다르다. 두 개 토지인데 지번 부여적은 리나 동을 얘기하는 거야. 해서 자, 예를 들어서 동안구 A동 자 몇 번지 이 토지하고 동안구 B동 몇 번지 서로 두 개 토지가 맞닿아 있는데 만약에 이걸 합병을 해버리면 A동이라고 그래야 돼 B동이라고 그래야 돼 지랄 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지번 부여적이 다르면 어떻다? 합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두 개의 토지가 높낮이 고저차가 다르다 또는 중간에 다른 토지가 끼어 있다 그러면 지반이 연속되지 않기 때문에 합병할 수 없다. 별로 중요치 않아요. 자 지목이 서로 다르다 당연히 합병을 할 수 없겠죠. 자 합병하면 지목 하나를 정해줘야 되는데 두 개의 지목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축척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소가 다른 경우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등
뭐 이렇게 보셨어요. 근데 다 가는 게 아니라 두 개를 합병을 했을 때 개판이 돼버릴 수 있다. 다르다라고 하면. 그래서 다른 경우에는 어떻다? 합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 56페이지 가서 두 번째 박스 핵심 지문을 보시게 되면 작년 문제 좀 쓸데없는 것을 갖고 구성을 했어요. 학원 강사들에게 숙달돼 있으니까 이제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두 번째 지문 보니까 90일에서 숫자가 틀렸어요. 보니까 토지 소유자는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의 토지로서 합병해야 될 토지가 있으면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지적소원청에 합병을 신청한다. 그래서 날짜는 모두 얼마라고요? 60일이라고 하는 거. 좀 엽기적인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30회 때 문제야. 그러면 이제 출제 포인트는 뭐가 된다고요? 바로 합병할 수 없는 사유. 다름은 어떻다? 합병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 다름은 어떻다? 합병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지목 변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자, 지금 이제 5개 지목 변경은 토지의 주된 용도 바꾸는 것이다. 그것도 굳이 날짜에 나오면 얼마? 60일 내에 이렇게 이제 가게 되고 여기서는 더 이상 이슈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목 변경 튀어나오게 되면 어떻다고요? 자, 측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 토지 지적 공부에 면적 같은 것이 토지 대장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근데 지목이 변경됐다고 해서 경계나 면적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세부 측량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아까 토지 이동 8개 항목 중에서 측량을 하지 않는 사유 설명을 드렸었고요. 여기까지가 5개. 자, 다시 신규 등록 전환, 분할과 합병과 지목 변경 이렇게 5개가 소위 신청에 따른 토지의 이동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도 등록 전환도 분할도 합병도 지목 변경도 토지 소유자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얼마 60일 내 이동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얘는 하다 보니까 이번에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되긴 했지만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걸 다 알았다고 했을 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좀 어려운 걸 갖고 얘기를 해보자. 다시요. 토지 이동 신청은 누가 한다고요? 토지 소유자가 며칠 내? 60일 내에 이동 신청을 해야 된다. 다만 합병 신청 안 되는 거 다른 경우는 어떻다? 합병할 수 없다. 이렇게 논의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두 가지 대비 신청과 토지 이동 신청의 특례라고 해서 자, 토지 이동 신청의 특례 요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외울 건 문장 2개예요. 문장 2개로 다 끝납니다.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토지에 관한 표시 항목의 변화가 있게 되면 토지에 관한 표시 항목의 변화가 있게 되면은 토지 소유자가 뭘 한다고요? 이동 신청을 하게 된다. 이게 기본 논리 구조예요. 토지 소유자가 어떻다? 이동 신청을 하게 된다. 그런데 자, 토지 개발 사업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토지 개발 사업을 하는 지역에 있어서의 이동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의 시행자가 이동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토지 개발 사업이 3가지거든요. 도시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농어촌 정비 사업, 주택 건설 사업, 총 3개 사업을 이 공간정보법에서는 뭐라고? 토지 개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토지 개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한번 보십시다. 도시 개발 사업을 한다, 또는 주택 건설 사업을 한다, 혹은 자, 농어촌 정비 사업. 농어촌 정비 사업은 뭐냐면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이해가 빠를 텐데 경지정리라고 얘기하죠. 경지정리라고 해서 자, 논을 바둑판처럼 밭을 바둑판처럼 딱딱딱 정리해 주는 거. 이걸 우리가 농어촌 정비 사업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이제 농어촌 정비 사업이 될지 주택 건설 사업이 될지 도시 개발 사업이 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사업 과정에서 경계가 바뀌고 등등등 그러면 어떻다? 당연히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이동 신청을 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했다가 개판돼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겁나 부지런하고 60일에 이동 신청을 하고 어떤 사람은 토지 모형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관심도 없고 언젠가는 내 땅 되겠지라고 법을 모르니까 이동 신청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특히 우리 저거 보면 돼요. 지금 전에 제가 어떤 투표인가 투표 선거 같은 건가 하여튼간에 국회의원 선거 하여튼간에 대통령 선거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게을러가지고 이제 날밤을 까고 이런 시절이었었는데 가니까 이제 까딱 잘못하면 투표를 못 할 것 같아.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잠들기 전에
이제 보통 한 7시에 잤는데 잠들기 전에 이제 투표를 하러 졸려 죽겠으니까 5시인데 6시에 가봤어요. 와, 어르신들이 쫙 줄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아, 나라가 어쩌건 이분들이 다 해주니까 내가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어요. 줄 서 있는 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또 하여튼 간에 몇 번 가서 그냥 좋은 꼴을 못 봤어. 그러니까 투표를 한 번 하러 갔다가 제가 이제 학교 대학생일 때인데 갔는데 주민등록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학생증을 제시를 했죠. 아, 이게 지랄이야. 뭐가 지랄이냐면, 이게 이제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은 된다 이거야. 여권되고, 운전면허증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이런 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제일 서글펐던 일이 서울대학교 학생증은 됩니다. 그 당시에는 국립대학교니까. 부산대학교 학생증도 됩니다. 국가기관의 일부니까. 근데 사립대학교는 안 돼요. 그래서 성대에 갖고 학교 앞에서 투표를 갔다가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애들이 벙쪄가지고. 애들도 모르지, 법을. 그래갖고 내가 2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선관위 애들하고 대판 싸웠잖아요. 지금 학교 허접한 데 다닌다고 왜 무시하는 거냐. 서울대학교는 되는 거 왜 우리는 안 되냐. 그럼 뭐 성대 같은 학교에서는 그냥 가라로 막 찍을 막 남발하는 줄 아느냐. 그래갖고 이제 서울시 선관위에 연락하고 중앙선관 나도 또라이지. 안 된다 그러면 안 가면 되잖아. 그럼 내가 뭘 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할 일이 있다고. 그래서 그 젊은 날부터 대판 싸우는 게 취미야. 가갖고 이게 공공기관이냐 공공기관이 아니냐 법 해석하고 막. 그래서 하여튼간에 저 때문에 그 선관위 직원들의 개고생을, 아니, 그게 좀 중요한 문제인 게, 투표를 막았다가는 그게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투표를 하고자 하는 유권자한테 투표를 막게 되면 그게 되게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다 주민증 갖고 오고 운전면허증 갖고 오는데 이 새끼는 하필이면 학생증을 갖고 와서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법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어쩔 줄 몰라서 그 당시에 종로구였는데 그 당시에 뭐였더라? 서울시 선관위도 문의하고 서울시 선관위도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중앙선관위에 문의하고 등등등. 저희가 살아간 삶 궤적 자체가 법 해석의 영역이야. 그래서 결국은 2시간 기다렸다가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면은 오라고 그래서 그냥 집으로 갔어요. 뭔 얘기 지금 하고 있었죠? 잡소리. 그래서 지금 뭔 얘기냐면 토지 이동 신청을 개인한테 하라고 하면은 겁나 부지런한 사람들은 빨리 할 테고 또 일부는 또 안 할 테고, 그러면 이제 개판이 돼버리니까 지적소관청에서 이게 일부는 이동 신청이 돼 있고 일부는 안 돼 있고, 그래서 이 토지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거, 토지 개발 사업 할 때는 누가 사업 시행자가 일괄적으로 토지 이동 신청을 하게 된다.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사업 시행자가 일괄적으로 토지 이동 신청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지적소관청 시군구에서는 말이에요. 자, 걔들이 또 법을 아냐고 모르지. 그 동네에서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농어촌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혹은 주택건설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담당 공무원이 뭘 아냐고. 그래서 법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사업 시행자는 이 일정한 사유, 공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등의 사실이 있을 때 그 사유, 착수 등에 관한 내용을 15일 이내에 어떻다?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이게 뭐라고요?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는 그런 겁니다. 이 구역이 오해는 나야 라고 해서 하여튼 거지 같은 것들 땅 토지 소유자가 와서 이동 신청해도 무시해달라는 취지가 바로 토지 개발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의 신고. 며칠? 15일 이내에 어떻다? 바로 지적소관청에 바로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왜 이렇게 뭐라고요? 15일 이내 지적소관청. 그럼 이제 두 가지가 출제 이슈가 되겠죠. 앞에서 우리가 그런 거 있었어요. 지적청량 의뢰 있을 때, 그 다음날까지 지적소관청에게 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걸 가지고 시도지사에게서 틀리게 구성을 했던 바가 있었고요. 똑같은 논리 구조예요. 이것도 누구한테? 시도지사라고 장난을 칠 테고, 또는 날짜를 가지고 장난을 칠 겁니다. 이미 시도지사는 튀어나왔어요. 최근에 한번 출제가 됐어요. 그럼 그 문제를 피해서 내면
날짜 15일을 뭐 30일 또는 60일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자, 최근 30회 때 나왔던 문제가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건 이제 어떤 의미로 봐야 되냐면 결국은 토지 이동 신청이라고 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따로 분할 신청이다 이런 걸 따로 할 필요가 아니라 이렇게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이 신고가 된 상태에서 준공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다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제일 앞에 하고요 제일 뒤에 얘기가 실제 이슈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중간에 토지 소유자는 이동 신청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습니다. 누구한테 사업 시행자한테 이동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은 직접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이 신고가 된 이 동네에서는 개인 토지 소유자는 어떻다 이동 신청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고 질문 분석해 드릴게요. 자, 대위 신청이라고 하는 거. 다시 갑시다. 토지의 이동 신청은 누가 한다고요?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하게 됩니다. 자, 신규 등록, 그 다음에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 소유자가 이동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일정한 경우에는요,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토지 이동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신청의 대위 또는 대위 신청이라고 해서 첫 번째. 자, 제가 이제 채관, 그 다음에 시혜자 나와 있죠. 행지라고 해서 대가리 따서 채관 시행지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되는데 채관 시행지 어떻게 할 수 있다? 바로 토지 이동 신청 대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채관 시행지 어떻다? 대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여러분 교재도 그렇고 제가 이제 화면에 띄워놓은 것도 이것도 자 사실은 법조문 순서 정반대로 제가 순서를 나열을 해놨습니다. 원래는 이제 국가 뭐 행정기관장, 지자체장 이런 식으로 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채권자라고 하는 것이 처음 나와 있어요. 채권자. 자, 우리가요 이런 경우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갑이 X 채무자입니다. 갑이 채무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을이 채권자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 을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제 공유수면을 매립했습니다. 그러면 며칠 60일 내에 신규 등록 신청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을이 신규 등록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자, 나이가 신규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은 뭐래요? 지적공부의 토지가 등록이 돼요. 지적공부의 토지가 등록되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등기법을 통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문제가 발생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채권자가 경매 신청해버릴 수가 있어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서 경매 신청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신규 등록할 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 자기는 재산 없는 척 버팅기고 있을 때 민법상의 채권자가 뭘 할 수 있다? 채무자를 대위해서 신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대위 신청이라 채권자의 대위 신청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있어서 관리인 그리고 시행자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순서는 이렇게 가는 거죠. 아까 우리 공동주택, 주택건설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 시행자가 뭔가 착수, 변경, 완료 사실 등을 신고하고 토지 이동 신청도 그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토지 이동이 의제가 되는 시기 준공검사가 됐을 때 어떻다? 바로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잘 하면 되는데 이게 모순이 또 발생해요. 사업 시행자가 토지 이동 신청을 안 한 경우 등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때 이 사업 시행자가 다시 자 지금 요건 이렇게 가겠구나. 이 공동주택 아파트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치면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자 그 토지권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토지 이동 신청을 해야함이 원칙입니다. 근데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그 사업 시행자가 미리 어떻게 할 수 있다? 바로
토지 이동 신청을 아파트 앞으로 분양받을 사람을 대위해서 다 이동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사람이 미처 이걸 못한 상태다라고 했을 때 바로 관리인이라고 하는 거. 민법에서 공부하는 개념인데요. 집합 건물의 수익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가 있었냐면은 관리위원회 위원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관리인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래서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정하게 될 것이고 관리는 아무 자격 요건이 없다. 그래서 관리사무소 소장님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관리인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사무소 소장님이 대신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바로 토지 이동 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서 요건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 주택법에 따른 집합 건물에 있어서 바로 문제가 되는 계획공고에서 최관시 이래가 있었고요. 공공사업 등에 따라서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하천, 국어유지, 수도용지 등의 지목이 되는 그런 토지인 경우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은 이거는 공익 목적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굳이 토지 소유자가 내 토지가 학교 용지가 됐다라고 했을 때 아직 수용되기 전이에요. 그러면 이걸 갖고 이동 신청 안 하거든. 사실 자기가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그 사업 시행자가 뭘 할 수 있다? 바로 토지 이동 신청 대위에서 토지 소유자를 대위해서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할 거. 그다음에 이제 국가가 땅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국가. 근데 국가는 손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행정기관의 장이 국가를 대위해서 다 토지 이동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 지자체, 경기도 서울특별시, 여기도 땅 가질 수 있거든요. 이동 신청해야 되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자체도 손발이 없으니까 바로 지자체 장이 얻어다 바로 토지 이동 신청을 대위해서 신청할 수 있다 해서 하여튼 뭐 얘기 길게 설명드렸는데 그냥 대가리 따서 최관시행지라고 해서 출제 이슈가 됐던 것은 바로 공동주택의 관리인 시행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위 신청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고요. 여러분 교재 이제 57페이지부터 바로 토지 개발 사업 등에 있어서 토지 이동 신청의 특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57페이지 핵심 지문 1번 지문이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내 해야 된다. 오름 표현 15일 내 지적소관청이 출제 포인트가 됐었죠. 두 번째,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내 해야 된다 해서 이게 이제 정비사업도 들어가는데 토지개발 사업의 한 종류인데 쫓아갈 건 없고요. 그래서 15일 내에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3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의 착수는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려는 사람, 도시개발 사업 등의 착수 그 다음에 변경 완료 신고서에 사업 인가서 점점점을 첨부해야 된다. 요건 이제 공법할 때 주로 나왔던 쟁점이죠. 첨부한다, 제출한다 이런 것들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서 전혀 뭔 소리인지 몰라야 정상이에요. 이걸 굳이 해석을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요. 더 이렇게 기네요.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 이동을 신청한 경우 신청 대상 지역이 환자를 수반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에 신고한 사업 완료 신고로서 이에 가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완료 신고서에 택지개발 사업 시행자가 토지 이동 신청을 가름한다는 뜻을 적어야 된다 해서 30회 때 이런 질문 나왔네요. 뭔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중요치 않아요. 중요치 않아요. 지금 3번도 4번도 겁나 어려운 질문. 그런데 이제 항상 시험 문제는 뭐라고요? 쉬운 데서 출제가 된다. 답은 항상 어떻다? 쉬운 데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5번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사업의 시행자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 틀렸죠? 지적소관청. 그래서 우리가 외워달라고 했던 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가 15일 내 지적소관청. 날짜 바꿔치기 하는 문제 주의하셔야겠고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럼 앞으로 날짜 바꿔치기 하는 문제 나올 테고 지금 이미 전통적으로 나왔던 영역 지적소관청 자리에 시도
시도지사를 넣어서 틀리게 구성을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기억해 보겠습니다.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국토부 장관이 하나, 둘, 세 군데, 국토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등록해야 된다. 제일 처음에 나온 주제. 두 번째, 바로 정보관리체계라고 하는 것을 설치, 운영한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은 중앙지적위원회. 요 정도가 국토부 장관이고요. 시도지사 몇 개 안 나왔었고요. 그 중에 이슈가 됐던 건 지번 변경, 축척 변경은 어떻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게 이제 이슈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4번 같은 지문들은 눈길도 줘서 안 돼요. 눈길도 줘서 안 됩니다. 너무 길고 힘들어요. 이게 보통 이제 수험생들이 4번, 3번 이런 걸 위주로 주로 공부를 해. 우리가 그걸 전문용어로 삽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이제 강의, 벌써 한 20년 했네. 그동안 얼마나 말을 많이 했을까 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빨을 털어서 이게 아마 죄도 겁나 많을 거야. 불교 쪽으로 얘기하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헛소리를 하게 될 테니까. 그렇다 치고 여기서 이상한 지문들 위주로 보신다고 수험생들을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일수록 주로 하는 짓거리가 4번 같은 지문을 면밀히 검토를 해. 그래서 이게 막 머리를 쥐어 싸매면서 대충 이해가 되는 듯한 불길한 느낌이 들어. 그러면 자기가 공부를 되게 잘한다고 흐뭇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제발 생각 좀 하지 말라고. 생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냥 어떻게 가족들하고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걸 주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오늘 술은 뭘 먹을까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 그걸 잘할 수 있을 수 있잖아. 잘할 수 있는 걸 하시라고. 이렇게 법조문에 택도 없는 지문들 학원 강사가 봐도 뭐야 씨 이렇게 드는 생각들을 지문을 보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다시 15일 이내 지적소관청 15일 이내 어떻다 지적소관청이라고 하는 거 넘어가세요. 58페이지 가서 자 첫 번째 박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의 착수 변경에 신고가 된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 이동을 원하는 경우 그 사업 시행자에게 이동 신청하도록 요청한다. 아까 설명드렸던 거죠.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이 신고된 그 토지에 대해서 개별 토지사에다 소유자가 부지런하게 가서 이동 신청을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2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이건 주택법 얘기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주택법에서 집 짓는 사람, 아파트 건설하는 사람을 사업주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사업주체라고 하는 사람이 못할 때는 시공을 보증했다는 사람 또는 누가 정말 제일 운 없는 사람이 입주 예정자 대표예요. 복도 지지리도 없는 거야. 아파트 한 채 분양받았더니만 사업주체 망해. 그래서 더럽게 지었는데 시공을 보증한 자가 나선데 걔도 망해. 미쳐버리겠다. 그리고 나서 만들어지는 게 뭐라고요? 입주 예정자 대표.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 밑에 두 번째 박스 1번 도시개발 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 이동은 토지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이걸 오른편. 자, 그리고 이제 30회 때 답이 됐던 게 농어촌 정비사업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 이동은 토지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착수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걸 틀리게 준공된 때 어떻다?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그래서 실제 토지 이동 신청은 누가 하고 사업 시행자가 하고요. 대신 이제 이게 완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바로 준공검사 등이 완료가 된 때, 준공검사 등이 준공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 최근에 나온 게 두 가지가 나왔다고요. 두 문제가 나왔는데 하나는 뭘 가지고 지적소관청을 시도지사,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게 뭐라고요? 바로 준공된 때 어떻다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요 두 개를 가지고 출제가 됐다고. 해서 출제위원들이 좋아하는 건 뭐라고요? 제일 앞에 출제하기 좋은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주제는 제일 뒤에 있는 게 바로
토지 이동 신청을 하면 이동 신청을 했을 때 토지 이동 효과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이 준공된 때 어떻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간에 있는 내용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출제는 기술의 문제인데 제일 앞이거나 이건 제일 앞은 내기가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제일 뒤의 내용은 수험생이 마지막까지 똑바로 읽은 날을 확인해 보는 그런 식의 출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게 신청 대위라고 해서 채관 시행지라고 하는 주제가 나와 있고요. 24회 때 출제가 됐었네요. 그래서, 자, 지금 민법에, 자, 지금 보니까 토지 이동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우리 법에서는 대위 신청할 수 있는 거 채관 시행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소설 쓴다는 거지. 1번 채권자, 2번이 어려웠어요. 답이 되겠고요. 보니까 주차 전용 건축물 관리인이라고 하는 거. 아까 공동주택의 관리인, 공동주택의 시행자. 관리는 어디에서만 문제가 된다? 공동주택일 때만 어떻다? 문제가 된다. 나머지 시행자는 그냥 세트로 가는 거예요. 자세히 볼 것도 없이. 그래서 자, 관리는 어디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인. 그래서 주차전용 건축물의 관리인. 이건 아니란 얘기죠. 해서 좀 어려웠던 문제 되겠고요. 거의 3번 지문에 자, 행정기관회장, 지자체장, 4번 지문에 시행자, 5번 지문에 시행자 나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건 출제하는 기술상 공동주택의 관리인이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이 어떻다? 바로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을 대위해서 토지에 이동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24회 때 나왔잖아요. 그거로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바로 착수동 신고 15일 이내 착수 변경 완료 사실 지적소관청에 신고한다. 그리고 30회 때 나왔던 것이 준공된 때 토지의 이동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그럼 이제 다시 이렇게 뭐가 되겠어요? 대위 신청, 채관 시행지라고 하는 거.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관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주택의 관리인. 요렇게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보셨고요. 잠시 끝났다가 다음 주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